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LB입니다. 오늘 HLB 약폭을 확대하다 상승 양봉 반전했는데요. 51,600원을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됩니다만 약폭을 만회하면서 상승 양봉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양봉 바닥은 저가 매수로 볼 수 있겠고 또 앞으로 향후에 추가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우리 HLB 주주분들 입장에선 결국은 어제보다 떨어진 거 아니냐, 마이너스 0.19% 하락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캔들 분석 과정에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2월 마감이었기 때문에 월간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음봉 캔들 마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봉 캔들 마감에서 그나마라도 아래 꼬리 달면서 연간 시가 가격인 51,600원을 살려줬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HLB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망을 좀 되찾아야 되고 자신감을 좀 살려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HLB가 이렇게 내려가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네이버의 검색량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HL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HLB가 투심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은요, 오히려 이럴 때 바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좀 더 예민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HLB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HLB 반등의 힌트를 공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를 통해서 HLB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 순환매가 들어오는지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투자 판단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화살표 매매 신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HLB는 자칫 잘못하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화살표 매도 신호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HLB 3월 지지선에 대해서 강조드렸습니다. 3월 HLB는 그러면 핵심 지지선은 얼마 가격이냐? 이 부분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HLB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이 부재해요. 그러니까 돈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돈들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 돈들은 그럼 다 어디로 들어갔느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반도체 쪽으로 강하게 들어갔었는데 그 반도체 쪽으로 강하게 들어갔었던 부분들이 바로 피날레가 어제까지였어요. 우리 정의연방에서는 어제 SK하이닉스 전량 매도 의견 드리면서 반도체 대장 투톱 종목은 일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투자 의견 드렸던 서진 시스템,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매도 의견 드리면서 서진 시스템 의견 드렸던 종목이 오늘 날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서진 시스템으로 투자 의견 드렸는지도 영상을 통해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서 종목 순환매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수급들이 바로 현대차라든가 그 외 종목들로도 들어가긴 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어때요? 혼조 양상이죠. 그런데 코스닥 시장 한번 보세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양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일부 종목에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크게 급등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정의원방에서는 이미 어제부터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순환매가 계속 돌고 도는데 그 순환매가 반도체 쪽에서 자동차로 흘러 들어갔고 그 자동차에서 2차 전지가 이제 동반 상승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겠느냐? 바이오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이오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힌트가 뭐냐라고 볼 때 HLB만 보면 답이 나옵니까? HLB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시장을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HLB를 보유하고 있고 HLB 몰빵에서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HLB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숲을 봐야 그 안에 나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숲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숲이 바로 뭡니까? 작게는 업종입니다. 업종. 더 크게 보면 뭐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작게는 업종. 업종 내에서 HLB 종목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교육 영상이 아니니까 자,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HLB만 보면 답이 안 나온다. HLB 그룹 종목들도 한번 보세요. 막말로
정말 욕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차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HLB 그룹주들은 계열사 종목들을 포함해서 매매하시면 안 된다. 결국은 HLB에 몰빵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하겠다면 HLB 쪽을 매매하고 다른 쪽 분산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HLB가 오히려 차트는 더 낮습니다. 다른 계열사 종목들이 훨씬 더 좋지 않아요. 내려갈 때 더 많이 내려가고 올라올 때 그만큼 따라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들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습니까? 화살표 매매 신호도 역시나 따박따박 잡히죠. 확실하게 뚜렷하게 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장주 종목들, 우량주 종목들 위주로 화살표 신호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잡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피스홀딩스입니다. 삼성의 에피스홀딩스, 셀트리온입니다. 한미약품,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알테오젠, HLB,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 휴젤, ABL바이오 정도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HLB가 유독 조금 안 좋긴 한데 코스피의 제약바이오 대장주 종목들은 이제 급등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야, 170만 원짜리 저 주식을 어떻게 사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 한 주를 사더라도 5주, 10주를 산다고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고 골든크로스 임박해 있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제 직전 고점 영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상단 영역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대략 한 5%, 6% 정도 이상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잘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 단가가 170만 원짜리니까 아예 배제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러면 안 산다고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오 수급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급등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피스홀딩스도 마찬가지죠. 60만 원짜리니까 67만 5천 원인데 이거 못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은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현재는 셀트리온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 셀트리온은 유료 정보들을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셀트리온에 대해서 추가 얘기는 일단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SK바이오팜이라든가 뭐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세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바닥은 잡고 위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은 이미 날아가고 있죠. 이 재료가 있기 때문이고, 휴젤이라든가 뭐 ABL바이오 등등이 있는데 이들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이거 치고 날아가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HLB에 몰빵하고 있고 HLB 계열사에 돈이 다 들어가 있다면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자본을 핸들링하지 못하니까 그냥 안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보고 있어야 적절하게 때가 됐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HLB가 추후에 시세가 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해가지고 다른 종목들로 교체 매매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뭐 전부 매도해서 종목 교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중 조절, 비중 일부 조절해서 내가 HLB에 너무 집중해 있었으니까 이것을 비중을 좀 조절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한 50%라도 절반이라도 비중 조절하면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반도체가 됐던 뭐 2차 전지가 됐던 다른 또 제약바이오가 됐던 종목을 좀 나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HLB가 못 갈 때 이들이 가면서 수익률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이 숨통이 트인단 말이야. 숨을 쉬고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식 투자하기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도 이렇게 돌아가는 그림들을 우리가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이들을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쌍끌이 포함하고 있는 이 종목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알 수 있잖아. 코덱스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 종목,
ETF 종목이잖아요. 제가 왜 ETF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수시로 제가 체크하고 있겠습니까? 굳이 이 귀찮은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좀 더 빨리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시장의 수급들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코덱스 헬스케어 업종, 그러니까 ETF 제약바이오 종목들 쌍크레 모아놓은 이 종목만 놓고 보면 어때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업종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HLB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업종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들은요? 제약바이오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제약바이오를 굳이 매매하겠다면 HLB는 HLB대로 일단 냅두고 일단은 이벤트 일정이 좀 늘어졌으니까 놔두고라도 다른 종목들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업종이 좋으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HLB에 예를 드는 겁니다. 마이너스 30% 손실 중입니다. 아, 나 이거 도저히 손절매도 못할 것 같아. 아, 나 손 안 나가. 내 진짜 손가락은 부러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 이건 진짜 매도 못해. 이렇게 마음가짐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수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막 하락장이에요. 대세 하락장. 지금과 같은 장세가 아니라 반대 장세입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태도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나중에 반등 나오면 그 HLB도 결국은 반등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때요?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코스닥도 이제 뒤따라 올라갈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도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계속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HLB에 이 마이너스 30%라고 해서 내가 묶여 있을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이거 절반 털고 절반을 이 대세 상승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올라타서 수익 내는 게 더 빠를걸요? 이건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개 종목에서 1번이라는 종목에서 내가 오늘 손절 봤어요. 그런데 2번이라는 종목 가면 오히려 되려 수익을 더 크게 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1번, 2번 종목에서 오늘 2번 단타 쳤는데 2번 다 손해봤어. 그런데 3번 가가지고 그걸 다 만회하는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시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단타 단기를 제가 지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 HLB 손해보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꽉 묶여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해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겠습니다만 시장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아우러서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HLB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알아야 HLB를 그러면 뭐 일부 비중 조절을 해서라도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 계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럴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오로지 그러면 HLB가 올라갈 때까지 비자발적으로 나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인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컨트롤 당하고 있으면, 시장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명심하시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한두 번 매매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HLB 매매 실수로 묶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자 해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화살표 매매 신호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투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HLB뿐만 아니라 주도주 매매 형태로, 우량주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한가 수익률을 먹여드리겠다, 상한가 수익 내세요, 단타 단기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절하게 잘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하다 보니까 서진 시스템과 같이 상한가 수준의 수익률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주식은 포기가 아닙니다. 주식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대응해야 되고 컨트롤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 한 번 더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인데 만약에라도 가격 조정이 3월 달에 좀 빠르게 나온다면 47,500원 정도까지도 여전히 흔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받거나 이 구간에서 힘들어할 상황은 아니다. 이 구간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57,2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입니다. 바로 수급. 바로 이 수급에서 3월달 제약바이오 섹터로 유입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HLB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당장 재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함께 동달아서 동반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지난 2월 19일자와 같은 맥락입니다. 2월 19일자 우리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시면 이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날아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HLB도 덩달아서 코스닥 지수가 5%대 올라가니까 HLB도 5% 정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 그렇게 가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코스피 지수 따라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3월달 우리 코스닥 지수 강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HLB의 반등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